여러분 안녕하세요. 충남 온라인 학교 시즌2에 다시 인사드립니다. 선생님은 태안여자중학교 이주희 선생님입니다. 반갑습니다. 선생님이 시즌1에 이어서 계속 여러분들과 만나게 되었는데요. 여러분들 월요일부터 새로운 선생님들이 바뀌셨죠. 3주밖에 지나지 않았지만 마치 학교에서 전근 가시고 또 새로운 선생님들이 오시는 것처럼 우리 온라인 학교가 진짜 학교가 된 것 같아요. 선생님은 여러분들과 함께 또 시즌2에서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인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들이 너무 수업 시간에 열심히 참여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노래도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신나게 음악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선생님이 안내를 먼저 좀 할게요. 시즌1과는 다르게 다른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선생님과는 시간표가 바뀌었죠. 네, 수요일 2교시 오후 3시에 생방송으로 만나는 걸 권장합니다. 물론 4월 16일 온라인 개학이 시작이 되면 여러분들 학교에서 음악 선생님께서 정해주신 플랫폼이 있을 거예요. 거기서 다시 만나게 되는 경우도 생길 수도 있는데 그때는 복습하는 마음으로 함께해요. 그리고 과제는 수업 마무리에 선생님이 2가지를 제시할 건데 선생님께 보내는 건 다음 수업을 위한 피드백을 위해 참고할 테니까 자유롭게 참여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온라인 개학 이후에는 반드시 학교 음악 선생님께 제시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선생님에게 개인적으로 궁금한 점이 있으면 여기 아래 선생님 이메일 주소로 보내주셔도 괜찮습니다. 자, 들어도 너무나 중요한 온라인 수업 규칙이에요. 꼭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넘어가야 할 이야기지만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자, 이 공간은 우리가 만나는 교실임을 인식하고 수업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세요. 그리고 온라인 수업 중 화면을 캡처하거나 녹화하여 유포, 변조하는 일은 없도록 여러분들이 꼭 지켜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지금처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온라인에서도 서로를 존중하는 마음은 필수인 거 아시죠? 온라인 수업 약속을 꼭꼭 지켜주시기 바라요. 자, 선생님이요. 어제 학교 가서 하도 여러분들이 보고 싶어서 음악실 사진을 잠깐 찍어봤어요. 왜냐고요? 바로 여러분이 여기 있다고 생각하면서 음악 수업을 하고 싶어서예요. 비록 이렇게 함께 마주하고 있진 않지만 선생님은 음악실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있다는 그런 기분으로 수업을 하려고 합니다. 자, 지금은 음악실입니다. 여러분들이 음악실에 제일 먼저 오면은 노래를 하고 먼저 마음의 문을 열죠. 자, 오늘도 오프닝송을 준비했는데요. 자, 이미 노래 다 외우셨지요. 처음 온 친구들은 여행을 떠나요 라는 노래에 맞춰서 선생님이 가사를 적어본 거거든요. 자, 오늘은 선생님이 시즌2 기념으로 우쿨렐레라는 악기를 준비를 했어요. 우쿨렐레 반주에 맞춰서 함께 부를 텐데 자, 지금부터 신나는 음악 여행으로 떠나보시겠습니다. 출발! 멋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의 만남 기다려왔죠. 함께 웃으며 인사를 해요. 안녕하세요. 마음의 소리가 들려오는 우리만의 행복한 음악 찾아 이곳으로 여행을 떠나요. 한 번 더 마음의 소리가 들려오는 우리만의 행복한 음악 찾아 이곳으로 여행을 떠나요. 네,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는 신나는 음악에 대해서 배웠지요. 비발디의 4개를 중심으로 음악을 감상했는데요. 복습하기 전에요. 선생님이 어제 너무 감동적인 이야기를 들은 게 있어서 한 가지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지인분이요. 지난 선생님 음악 수업을 유튜브로 듣고 계셨는데 그때 마침 비발디의 4개 음악이 잠깐 흘러나왔나 봐요. 그런데 옆에 있는 6살짜리 꼬마 여자아이가 음악을 듣고 엄마, 숲속에 온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를 해줬다고 하네요. 이렇게 기특할 수가. 그래서 그 아이의 엄마는 굉장히 기분이 좋았다고 하네요. 자, 이렇게 음악의 느낌을
깜찍하게 잘 이야기해준 꼬마 친구에게 고맙다는 말을 전해주고 싶어요. 네, 감사합니다. 자, 지난 시간에 형성평가로 여러분들 선생님이 올려놨던 거 문제 기억하시나요? 많은 친구들이 응답해 주셨고 거의 대부분 정답을 맞춰주셨는데요. 자, 세 가지 문제 한번 지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 자, 바이올린 협주곡 4개를 작곡한 사람은 누구인지 한번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금방 적어주셨네요. 자, 비발디. 강식호 친구가 비발디 4개라고 적어주셨는데, 비발디. 네. 맞습니다. 이탈리아 바로크 시대 음악가 비발디였죠? 네. 김도연 친구도 비발디. 희인 친구도 비발디. 여러분들이 정말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좋아요. 자, 2번 문제 가보겠습니다. 자, 비발디의 또 다른 직업이 있었어요. 네. 직업. 뭘까요? 자, 비발디는 작곡가 말고도 어떠한 직업을 가지고 있었는지 한번 댓글창에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부. 네, 누가 제일 먼저 한지호 친구 신부. 양하은 친구도 신부. 네, 박재용 친구도 신부라고 적어주셨습니다. 네, 맞아요. 비발디는 붉은 머리의 신부라는 그런 별명을 가졌고요. 하지만 건강상의 이유로 신부의 직업을 오랫동안 이어가지 못하고 피에타 고아원의 음악을 가르치는 음악 교사로 활동을 하게 되었다고 했어요. 네, 궁예 친구도 신부 잘 맞춰주셨습니다. 네, 자, 이번에 세 번째 문제예요. 독주하는 악기와 관현악이 함께 연주하는 악곡의 형식을 뭐라고 했을까요? 네, 한번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독주하는 악기와 관현악이 함께 연주. 네, 류정현 친구가 협주곡. 네, 박상희 친구도 협주곡. 자, 적어주셨습니다. 나무미루 친구도 협주곡이라고 적어주셨습니다. 맞습니다. 자, 이 곡은요, 특별히 협주곡 중에서 무슨 협주곡이었을까요? 네. 바이올린 협주곡이었죠. 네, 여러분들 정말 잘 맞춰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요,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이 질문을 선생님한테 적어주셨는데, 자, 첫 번째, 비발디 사계를 왜 만들었나요? 라고 질문을 해주셨는데, 사실 선생님도 이게 궁금했어요. 그래서 찾아봤더니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바로크 시대 당시에는요, 이탈리아와 프랑스가 서로 경쟁 관계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싸움에 지지 않으려고 만들었다고 하는데, 사계가 만들어진 후에 대중들에게 큰 호응을 받고 그야말로 대박을 터뜨렸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탈리아 음악이 프랑스 음악과의 경쟁에서 승리하고 고전파 시대를 이어간다라는 그런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그렇게 적혀 있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질문, 사계를 샘플링한 음악은 없나요? 노래는 없나요? 라고 질문을 했는데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 부모님 시대에 유행했던 1997년에 이현우님의 헤어진 다음날이라는 노래에서 사계준 겨울의 이악장의 멜로디가 나오는데요. 한번 들어볼까요? 네, 바로 이 노래의 전주 부분이 바로 비발디 사계 중에서 겨울의 이악장 부분입니다. 네, 이 샘플링 음악 관련해서는 선생님이 오늘 또 수업을 하게 될 그런 주제와도 연관이 되는데요. 아주 좋은 질문이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친구들이 추천하는 클래식이에요. 네, 가장 많이 추천한 건 사실 여러분들 비발디 사계가 제일 많았고요. 차이코프스키의 백조의 호수, 자, 림스키 코르샤코프의 왕벌의 비행, 굉장히 신나는 음악이죠. 그다음에 쇼팽의 녹턴, 이 곡도 굉장히 많은 친구들이 추천해 주셨고요. 자, 마지막으로 드보르작의 신세계 교향곡. 자, 너무너무 좋은 곡들을 많이 추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자, 여기 나와 있는 곡들을 선생님이 오늘 또 수업 시간에 또 할 수도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자, 기다리고 기다리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듣기평가 시간이요. 은근히 듣기평가를 막 기다리고 있는 친구들이 있어요. 자, 선생님이 시즌2에도 준비를 했는데 오늘은 클래식이에요. 여러분 클래식 많이 알고 계셔요? 아, 벌써 어렵다고요. 네, 네, 까까르 되게 어려운 그런 표정을 짓고 있는데 하지만 괜찮아요, 여러분. 선생님이 정말 유명한 곡들 그리고 많이 들어본 곡들을 준비했고요. 초성으로 힌트도 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어렵다고 나가시면 안 돼요. 네, 자, 그러면 시작해 볼까요? 준비. 자, 1번 문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키키키 친구가 베토벤을 맞춰주는데, 네, 유정원 친구 운명교향곡. 네, 박지성 친구 운명교향곡. 정말 많은 친구들이
맞춰주셨는데요. 자, 클래식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곡이죠. 빠바바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이 곡은요, 따따따따 네 개의 음으로 시작을 하는데 혹시 이 멜로디가 무슨 소리를 표현하는 건지 혹시 아시는 친구 있나요? 빠빠빠빠. 무엇을 표현한 소리였을까요? 베토벤이 왜 이거를 빠빠빠빰이라고 했을까? 네 개의 아는 친구들 있으면 댓글을 달아주세요. 자, 번개. 송빈이 친구가 번개. 네, 폭탄. 이마은 친구 폭탄이라고 했는데요. 자, 선생님이 한번 들려줄게요. 이거는요. 들리시나요? 네. 노크 소리예요. 운명의 신이 이렇게 문을 두드렸다라고 그렇게 베토벤이 설명을 했다고 합니다. 좀 오싹하지요? 네. 자, 그러면 두 번째 문제로 가겠습니다. 자, 들어보세요. 자, 이 곡을 들으면 졸업식, 입학식이 많이 떠올라요. 여러분들도 이 곡을 부르면서 당당하게 입학을 해야 되는데. 자, 중1 친구가 위풍당당 행진곡 서진 친구 위풍당당. 네, 쭉쭉쭉쭉 맞춰주신 류현서 친구도 위풍당당 행진곡. 자, 김정현 친구는 엘가까지 맞춰주셨어요. 맞습니다. 엘가의 위풍당당 행진곡입니다. 자, 이 곡은 굉장히 웅장하고 힘찬 분위기죠. 영국 에드워드 7세의 대관식에 사용한 음악인데요. 굉장히 여러분들 졸업식이나 입학식 때 많이 연주하는 행진곡입니다. 네, 자, 지금 너무너무 잘 맞춰주신 친구들 너무 고마워요. 3번 문제 가겠습니다. 네, 정확하게 잘 맞춰주셨습니다. 자, 모차르트의 세레나데죠. 자, 원래 제목은요, 아이네 클라인의 나흐트 뮤지크라고 하는데요. 자, 밤의 작은 음악이라는 뜻이래요. 세레나데는요, 연인이 창가에서 악기를 연주하며 부르는 낭만적인 사랑 노래를 말합니다. 네, 임나연 친구도 세레나데 모차르트 잘 맞춰주셨습니다. 감사해요. 자, 네 번째 문제입니다. 잘 들어주세요. 드보르자 친구부터 네, 김정현 친구 잘 맞춰주고 있네요. 계속. 네, 맞아요. 자, 이 곡은요. 드보르작의 신세계 교향곡 제9번 4악장의 곡입니다. 네, 지금 문민숙 친구가 아기상어 얘기만 했는데요. 이 곡은요. 예전에 조스라는 영화에도 나왔던 음악이고요. 그다음에 뭐 영화 음악뿐만 아니라 애니메이션, 또 프로야구 응원가로도 굉장히 많이 부르는 좀 이렇게 승리를 염원하는 그런 노래죠. 자, 요즘에는 우리가 또 이렇게 귀여운 아기상어 동요에도 많이 들어보셨죠? 네, 이준호 친구도 아기상어인 줄. 네, 맞아요. 대부분이 다 아기상어 얘기를 많이 알고 있습니다. 자, 이제 벌써 마지막 문제, 5번 문제입니다. 네, 저절로 박수가 막 쳐지고 싶은 그런 음악이죠. 네, 이마은 친구가 요한 스트라우스, 후본 친구, 날데츠키 행진곡. 너무 빨리 지나가 선생님이 읽기가 어려워요. 네, 좋아요. 네, 이 곡은요, 요한 스트라우스의 라데츠키 행진곡이죠. 박자에 맞춰 박수치게 만든 곡인데, 실제로 연주에서 지휘자들이 박수를 치도록 그렇게 유도하는 그런 곡이기도 합니다. 네, 잘했습니다. 음악을 들으면서, 자, 여러분 이런 생각 안 했나? 이거 많이 들어봤는데, 끄떡끄떡. 그런데 제목은 몰라. 네, 지금 친구들은 굉장히 잘 맞추는데 나는 왜 모르지? 네, 이렇게 생각을 할 텐데요. 괜찮아요, 여러분. 뭐, 제목 몰라도 여러분들 괜찮습니다. 자, 오늘 선생님이 여러분들을 그래서 도와줄 거예요. 자, 오늘의 학습 주제입니다. 자, 클래식 음악 사용 설명서입니다. 네, 여러분들이 가전제품이나 물건을 살 때 제일 먼저 살펴보는 게 설명서죠. 자, 클래식도 어떻게 들어야 하는지, 무슨 음악을 들어야 할지 미리 공부한다면 클래식이 어렵게만 느껴지지 않을 겁니다. 선생님이 여러분들에게 클래식이 조금 더 가까이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도록 할게요. 그래서 부제도 슬기로운 음악 생활로 잡아봤어요. 자, 오늘의 학습 목표는요.
첫 번째, 우리 생활 속의 클래식을 찾을 수 있고, 두 번째는 음악에 대한 나만의 정의를 한번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클래식, 여러분 클래식 하면 떠오르는 생각이 뭘까요? 네, 많이 들어는 봤는데 뭐 클래식 좋아하세요? 라고 물어보면 그냥 네, 애둘러서 좋다고 하는데 사실은 클래식은 굉장히 지루하다, 싫다, 뭐 왠지 고상하고 고급 문화인 것 같고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예술이다. 네, 그렇게 생각하는데 지금 보니까 친구들은 야, 여기 오케스트라라고 얘기한 친구도 있고 웅장하다, 고급스러운 노래다. 은수 친구가 그렇게 얘기해 줬어요. 루블루 친구는 지루하지 않대요. 여러분들은 뭐 다 이미 클래식의 매니아들이신 것 같은데 네, 좋아요. 그런 태도로 가면 충분히 오늘 이 시간이 굉장히 재밌을 것 같아요. 자, 클래식은요, 우리 생활 곳곳에 아주 많이 자리하고 있어요.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자, 선생님이 한번 여러분들과 같은 친구인 희망이의 하루를 한번 이야기해 줄 거예요. 음악은 늘 내 곁에요. 자, 희망이가 아침에 일찍 일어났어요. 자,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듣는 소리. 네, 자, 이게 뭐죠? 네, 기상소리죠? 지금 혹시 옆에 여러분들 아버님들이 계시다면 이 음악 들으면 군대에서 많이 들어본 음악인데 깜짝 놀라실 거예요. 네, 군대 나팔 소리죠? 네, 이렇게 기상 음악을 듣고 일어납니다. 자, 그런 다음에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아침 식사를 하죠. 네, 선생님은 집에서 이렇게 항상 라디오를 틀어놓는데요. 이렇게 아주 고상한 음악을 들으면서 식사를 하면 정말 하루가 좋아질 것 같아요. 자, 이런 다음에 아침을 먹고 우리가 이제 어디를 가죠? 네, 학교에 갑니다. 네, 친구들과 함께 가는 등교길은 정말 신나는 하루의 출발이에요. 네, 좋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 학교에 가서 여러 가지 수업을 듣지만 지금은 음악 시간이니까 음악 수업을 한번 들어볼게요. 꿈꾸지 않으면 사는 게 아니라고 별내는 마음으로 없는 길 가려내. 네, 선생님 이 노래를 음악 시간 첫 시간에 많이 불러요. 오랜만에 들으니까 너무 참 반갑네요. 자, 그러면 이제 학교가 다 마쳤습니다. 집에 왔는데 이날이 마침 이 희망이 생일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이 함께 축하를 해줍니다. Birthday to you. Happy birthday to you. 네, 이렇게 가족들의 축하를 받고 이제 다시 어떻게 할까요? 네, 잠자리에 들게 되죠. 네, 아주 달콤한 꿈을 꾸면서 이렇게 잠을 잡니다. 네, 이렇게 해서 하루의 일과가 끝나는 거예요. 선생님이 하루의 일과를 좀 굵직한 것만 얘기를 했어요. 이외에도 우리가 뭐 자주 평소에 듣는 음악도 듣고, 그 다음에 운동하면서도 듣고, 또 어른들은 운전하면서 듣는 음악도 있고, 저 또 여러분들 노래방에서 부르는 노래, 음악도 있죠. 하루 일과의 대부분을 음악과 함께해요. 어떨 것 같아요? 음악이 없으면? 음악이 없으면 정말 상상도 하기 어려워요.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더라도 우리 주변에는 항상 음악이 있어요. 우리 삶에서 만나는 다양한 음악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광고에 숨은 클래식이에요. 여러분 TV, 라디오나 또 영화관에서 많은 광고를 접하게 되는데 절대 빠질 수 없는 게 음악입니다. 음악이 없으면 화면의 속도감, 감동, 보고 싶은 마음조차도 안 들죠? 자, 수많은 광고에 사용된 음악들이 많은데요. 자, 한번 우리는 클래식을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광고에 사용된 클래식 음악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이거 모 회사의 초콜릿 광고인데요.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페레로시에라고 하는 친구도 있었어요. 네, 양희원 친구도 페레로시에 맞아요. 네. 자, 이 광고 음악에 많이 들어봤는데, 자, 이 음악은 과연 어떤 노래였을까요? 자, 선생님이 알려줄게요. 자, 바로 이 곡은요, 이탈리아 오페라 작곡가 푸치니의 오페라 투란도트 중에서 공주는 잠 못 이루고라는 곡입니다. 네슨 도르마라고도 하는 곡인데요. 자, 남자 성악가들이 정복하기 위한 노래도 유명하죠. 자, 오페라의 줄거리를 간단하게 설명을 하자면, 자, 투란도트라는 예쁜 공주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공주는 누구나 한 번 보면 마음을 빼앗겨버리는 그런 미모를 갖고 있었지만, 그와 결혼하기 위해, 결혼하기 위해서 원하는 신랑감은 투란도트가
수수께끼 3개를 맞춰야 되는 거예요. 하나라도 틀리면 결혼은커녕 목숨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날 왕자 칼라프가 투란도트의 미모를 보고 반해서 도전을 하게 되는데요. 수수께끼를 모두 맞췄어요. 성공을 했는데 투란도트는 약속을 지키지 않아요. 그래서 결국 결혼을 거부합니다. 자, 이번에는 칼라프가 반대로 투란도트에게 문제를 냅니다. 하룻밤이 지나기 전에 내 이름을 알아내보라고. 알아내지 못하면 자신과 결혼을 하고 알아낸다면 자신이 기꺼이 죽을 수 있겠다라고 합니다. 자, 밤이 차츰 지나면서 칼라프 왕자가 나는 이길 것이다 라는 그런 자신감에 기뻐 부르는 아리아가 바로 지금 우리가 들었던 유명한 공주는 잠 못 이루고 라는 아리아예요. 자, 최근에 미스터 트롯에 나왔던 김호중 씨가 이야기가 담긴 실화 영화 파파로티에도 이 노래가 나오거든요. 제자에 대한 선생님의 간절한 믿음과 사랑이 느껴지는 감동적인 영화인데 방구석 시네마로도 선생님이 추천을 합니다. 자, 이어서 광고에 나왔던 클래식 하나만 더 감상을 해보겠습니다. 네, 정말 속이 확 풀릴 것 같은 그런 음악이죠. 자, 이 곡은요, 자, 음악의 신동 오스트리아 작곡가 모차르트가 만든 작품 오페라 마술피리 중에서 밤의 여왕 아리아예요. 자, 이 부분은요, 밤의 여왕이 딸 파미나에게 네, 너를 데려간 자라스트로를 죽여라. 고 명령하며 부르는 격정적인 복수의 노래입니다. 자, 이 곡은 성악의 화려한 그 기교적인 장식인 콜라투라 기교까지 요구해서 부르기가 굉장히 어렵기로 소문난 곡인데 우리에게는 조수미 씨의 목소리로 친숙한 곡이기도 하지요. 자, 네슨 도로마 앞에서 들었던 그 공주는 잠 못 이루고가 남자 성악가가 정복할 곡이라면 자, 이 곡은 여자 성악가가 도전해 볼 만한 그런 곡이겠지요. 자, 이렇게 우리가 광고 속에 숨은 클래식을 알아봤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대중음악,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대중음악 속에 숨겨진 클래식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음악 어디서 많이 들어봤을까요? 먼저 혹시 아시는 분 댓글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굉장히 유명한 멜로디죠. 네. 네, 몰라 친구, 캐논, 다이너 친구, 캐논이다, 캐논 변주곡이라고 정확하게 써주셨어요. 감사해요. 누구의 캐논일까요? 네, 바로 네, 파이엘벨의 캐논 변주곡이죠. 네, 이 곡은요, 굉장히 다양한 버전이 있어요. 네, 뭐, 악기도 다양하게 있고, 그 다음에 이거는 굉장히 음도 단순하고, 단순해서 여러분들이 이 화음을 바탕으로 얼마든지 또 작곡도 하기 쉬운 그런 멜로디입니다. 자, 이 곡을 가지고요, 수많은 가수들이 리메이크를 했습니다. 자, 악동 뮤지션의 오랜 날 오랜 밤, G.O.D 어머니께 양파의 사랑 그게 뭔데, 더 골드의 2년 2개월. 자, 이렇게 이 멜로디만 가지고 많은 가수들이 샘플링한 그런 음악들이 많습니다. 그렇게 클래식을 가지고 샘플링한 곡들이 여러분들 한번 어떤 곡들이 있는지 한번 다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방금 들었던 이 캐논을 가지고요. 최근에 인기를 있었던 슬기로운 의사생활에서도 연주를 하는 장면이 나오지요. 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쯤에서 여러분들 클래식이 조금 가깝게 느껴지셨나요? 네, 클래식의 정의를 선생님이 한번 적어볼게요. 자, 클래식이란 오랜 시간 많은 사람들에게 공감을 받아 전 세계 사람들과 함께 향유할 수 있는 문화 콘텐츠다. 함께 향유한다. 자, 이거는 그냥 한마디로 말해서 대중음악과도 같은 거예요. 네, 클래식은요, 과거를 통해서 현재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음악이 아닐까 싶어요. 훌륭한 음악, 오래된 음악이 지금까지 이어진다는 건 그것도 200년 이상 연주한다는 건요, 정말 기적이라고 봐도 좋을 것 같아요. 그만한 또 생명력, 그 안에 뭔가가 있습니다. 오래된 서양 음악, 우리는 시대를 이어온 음악을 클래식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요, 클래식을 좀 더 좁은 의미에서 얘기하자면 클래식은 고전파 음악, 즉 18세기 중엽부터 19세기 초에 활동했던 하이든, 모차르트, 베토벤. 자, 이 사람들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죠? 이 세 사람 거장들의 시대인데요. 자, 음악의 형식과 조화가 체계를 이룬 시대. 왕과 귀족의 음악에서 시민에게로 음악을 전환시킨 음악이에요. 자, 클래식이 바로 당시에 그 대중음악 또 새로운 문화를 창조하게 된 그러한 계기가 됐는데요. 자, 이 세 분 중에서요, 오늘 선생님이 첫 번째
하이든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소개를 해보도록 할 거예요. 여러분, 하이든은요, 바로 교향곡의 전통을 다진 사람이고요. 또 교향곡의 시대를 연 작곡가입니다. 여러분, 하이든은요, 부지런하고 굉장히 낙천적인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을 정말 잘 챙겼대요. 그 긍정적인 에너지를 뿜뿜 풍기는 그러한 리더십을 가진 작곡가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그때 당시 나이로 77세까지 장수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래요. 그리고 108개의 곡의 교향곡을 써서 교향곡의 아버지라고도 불리고 있어요. 자, 여러분, 하이든이 근무했던 곳은 바로 이곳입니다. 자, 에스테르하지 궁전인데요. 자, 이곳은요, 헝가리의 베르사유라고 불릴 정도로 굉장히 화려한 궁전이에요. 방이 자그마치 126개가 있고요. 어마어마하죠? 그리고 이 궁전을 소유한 사람은요, 바로 에스테르하지의 후작인데, 힘과 권위, 그리고 부를 가진 가문이었어요. 자, 이곳에서 전속 오페라단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곳 안에서만 연주하는 그런 오페라단이 있을 정도로 굉장히 엄청난 부자였지요. 자, 보세요. 하이든이요, 바로 이 오케스트라 단에서 악장으로 30년 동안 일을 했다고 합니다. 30년. 자, 이곳에서는 13명에서 한 25명 정도 소규모의 악단이 있는데요. 자, 에스테르하지를 위한 곡을 작곡하고 또 하루에 2번씩 연주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고용주의 취향에 맞추어서 그런 곡들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때 당시에는 음반도 없었고 왕궁이나 교회에서만 그렇게 음악을 들을 수가 있었는데요. 당시 음악가는 독립적인 작곡가가 아니라 귀족이나 왕이 고용한 그런 하인과 같은 그런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용주의 명령에 따라서 음악을 작곡했답니다. 그런데 이 궁전에 고립되어 있어서 하이든이 굉장히 많은 좀 이렇게 힘들었던 그 노동 강도가 굉장히 심했다고 합니다. 외딴 곳에 있어서. 그래서 이렇게 하이든이 편지를 썼대요. 나는 외딴 궁정에 gat혀 있어야 합니다. 끊임없는 속박은 슬픈 일이지요. 세상에서 고립되어 있지만 오케스트라 악장으로서 실험을 해볼 수 있다는 것이 유일한 위안입니다. 라고 하이든이 편지를 썼는데요. 여기서 실험을 해볼 수 있다라는 말이 여러분 궁금하시죠? 자, 하이든이 어떤 실험을 했냐면요. 바로 교향곡 45번에 고별이라는 교향곡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에피소드예요. 그 오케스트라 다니는 하이든 말고도 악단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가족들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좀 갇혀 있어 지내는 것이 되게 막 불안했는데요. 어느 날 가족들과 떨어져 살고 있는 궁에 고립된 단원들에게 이 고용주가 여름 휴가를 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이든은 음악적으로 아주 세련된 노동쟁이를 합니다. 노동쟁이가 뭐냐면 일종의 투쟁이라고, 귀여운 투쟁이라고 해야 할까요? 고별 고향곡에 보면은 자, 이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하이든이요, 귀족들 앞에서 고별 교향곡을 연주를 하는데 이런 퍼포먼스를 벌입니다. 단원들이 다 같이 연주하다가 갑자기 뒤에 있는 바이올린 연주자가 연주하다 말고 자리를 떠나요. 그런데 이어서 하나, 둘씩 이렇게 연주 도중에 자리를 떠나게 일어나는 거예요. 지휘자 입장으로서 굉장히 당황스럽죠. 자, 이렇게 다 떠나고 결국에는 2명의 연주자만 남기고 지휘를 하게 되고요. 결국에는 이 사람마저도 떠나게 됩니다. 지휘자 혼자 남게 돼요. 그리고선 그때 당시에는 여기 지휘자 옆에 보면 돼 옆에 촛불을 놨대요. 그래서 촛불을 후 끄고 교향곡이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촛불 교향곡이라고도 하는데요. 자, 이렇게 해서 뭔가 좀 약간 그 투쟁 같은 거를 귀족들 앞에서 한 거예요. 여러분, 결국 단원들 어떻게 됐을까요? 휴가를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네. 당연히 고용주는 이들에게 장기 휴가를 보냈다고 합니다. 이렇게 하이든이 단원들을 생각하는 배려 깊은 마음을 엿볼 수 있는 그러한 사례였던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음악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그러한 힘이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럼 선생님이 한번 음악을 또 정의를 내려보겠습니다. 자, 음악이란 소리를 재료로 하여 사람의 생각이나 감정을 표현하는 시간적인 예술이다라고 우리가 사전적인 의미로 얘기를 하고요. 자, 음악은요, 다양한 분야에서도 바라보고 있어요. 자, 보세요. 음악은요, 여러분 국어에서 어떻게 말하냐면 가사로 감정을 전달하는 예술이라고 해요. 가사로 감정을 전달하는 예술. 자, 그럼 그 다음 여러분들 맞춰보세요. 자, 음과 음 사이의 간격이 조화롭게 배치된 소리의 조합이라고 했어요.
이거는 어떤 과목에서 얘기할까요? 자, 소리의 조합, 음과 음 사이의 관계, 어떤 과목에서 이러한 이야기를 했을까요? 자, 혹시 아시는 분은? 네, 양하은 친구가 수학이라고 적어주셨네요. 네, 맞아요. 수학입니다. 잘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이것도 맞춰보실래요? 자, 행성마다 고유한 음이 있어 별들이 움직일 때 화음을 이루는 우주의 소리다. 자, 이건 어떤 과목에서 얘기를 할까요? 자, 지금 선생님이 제시한 것은 우주의 소리다. 자, 이건 어떤 과목에서 얘기를 할까? 네, 양하은 친구 계속 잘 맞춰주고 있어요. 과학이다. 네, 이현래 친구도 과학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맞습니다. 잘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건 너무 쉽죠? 세계 공통의 언어. 자, 이거는 어떤 과목일까요? 네, 세계 공통의 언어이다. 세계 공통의 언어. 네, 네, 최동아 친구가 영어, 솔빈이 친구, 사회? 네, 그럴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이것은 영어예요. 자, 이렇게 음악은 여러 분야에서도 같이 통용하고 쓸 수 있는 겁니다. 음악은요, 인격 형성을 위한 도구라고 하는데, 자, 이거는 도대체 어떤 과목일까요? 자, 인격 형성을 위한 도구. 네, 최동아 친구가 도덕이라고 적어주셨어요. 이면숙 친구도 도덕이라고 했어요. 네, 맞았습니다. 네, 이것은 도덕에서 말하는 음악입니다. 네. 훌륭합니다. 감사해요. 자, 그러면 선생님이 아까 잠깐 얘기했는데요. 마음을 위로해주는 그런 음악이 있어요. 선생님이 여러 가지 좀 찾아봤는데, 개인적으로요. 선생님이 굉장히 속상하고 힘든 일이 있었는데, 이 음악을 딱 듣는 순간, 선생님한테 굉장히 마음의 위로가 된 적이 있었어요. 그 음악이 바로 이겁니다. 네, 쇼팽의 녹턴이라고 잘 적어주셨는데, 맞아요. 정말, 나의 슬픔을 이렇게 음악의 선율에 보태가지고 싹 감싸주고 위로해주는 그런 듯한 느낌이었어요. 네, 야상곡 맞아요. 네, 지금 최현승 친구가 얘기해줬네요. 네, 이렇게 사람의 마음을 위로해주는 그런 클래식이 굉장히 많은데, 또 한 가지는 베토벤의 교향곡 합창, 그리고 또 라흐마니노프의 교향곡 2번, 3악장도 굉장히 우리 마음을 위로해주는 그러한 클래식입니다. 자, 이 음악은 선생님이 밑에, 영상 밑에 링크 주소를 올려놨으니까 한번 여러분들이 수업 마치고 들어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자, 그리고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가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자, 이렇게 코로나로 또 인해서 많이 힘들어하고 있는데 코로나를 이겨내자라는 그런 응원송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탈리아의 발코니 음악회, 그리고 코로나의 최전방에서 애쓰고 계신 분들 있죠. 네, 질병관리본부를 응원하는 노래, 그리고 또한 최근에 인기리에 방영된 미스터트롯의 가수들이 함께 모여 부르는 코로나 퇴치송 등 여기저기에서 코로나를 이겨내자라는 그런 응원송들이 많이 불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유명 가수들이요, 그 사회적 거리두기에 앞장서서 각자 자신의 방에서 한두 소절씩 불러서 방과 방을 잇는다라는 그런 의미로 방방 프로젝트 노래도 만들었다고 합니다. 자, 이 곡은요, 가수 이한철 씨의 노래 슈퍼스타를 가지고 코로나19로 인해서 힘들어하고 있는 이를 위해서 음악으로나마 조금이나마 위로하고 고통을 나누자며 만든 그런 희망의 릴레이 노래입니다. 여러분들도 꼭 한번 들어보세요. 네, 이렇게 사람의 마음을 위로해주는 그런 응원송도 바로 우리가 음악이 할 수 있는 힘입니다. 네. 여러분 마무리하면서 선생님이요, 고대 그리스 철학자 플라톤의 이야기를 가져왔는데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음악은 인간에게 있어 도덕의 규범이다. 음악은 우리의 심장에 영혼을 불어넣고 생각의 날개를 달아 상상의 날개를 펼치게 해준다. 음악은 우리를 슬프게, 때로는 기쁘게 하는 인생과 같으며 모든 것의 주문이기도 하다. 음악은 시간의 본질이며 모든 것을 자라게 하는데 그것은 보이지 않는 형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경탄케 하며 영원히 열애토록 한다. 네, 정말 좋은 글이죠. 자, 여러분에게 음악은 무엇인가요? 음악은 우리의 삶과도 연관되어 있어요. 음악이 우리에게 때로는 행복을 주고 때로는 추억을 줍니다. 한 가지 확실한 거는 모두에게 삶의 힘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음악이 가진 본연의 가치를 느끼며 여러분 자신을 위해 사용한다면은 위로가 필요할 때나 또는 즐기고 싶을 때 여러분 클래식이
아주 멋진 옵션이 될 거라 믿습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이 이제 과제를 제시를 하겠는데요. 우리 생활 속에서 클래식 음악, 즉 대중음악이나 여러 가지 다양한 매체에서 클래식을 샘플링한 음악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과제는요. 오늘 수업한 내용을 가지고 선생님이 형성평가를 준비했는데요. 다음에 보여주는 QR코드에 들어가서 여러분들의 생각을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요. 이곳에 선생님이 음악은 뭐뭐이다. 왜냐하면 점점점이라고 문제를 넣었어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음악의 정의를 적어주시면 좋은 내용들을 선생님이 선정해서 다음 시간에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나오는 것이 선생님이 제시하는 형성평가 링크 주소예요. 자, 여러분들이 잘 찾아서 꼭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다음 시간의 주제는 동물의 사육지예요.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 수요일 2교시 기억하시고요. 선생님이 한 가지 소개를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즌2에는요, 새로운 과목이 생겼어요. 기술과정 선생님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계신데요. 멀리 가지 마시고 화장실 잠깐만 다녀오시고 우리 채널 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최선을 다해서 음악 수업에 참여해 주신 여러분들 정말 감사하고요. 더욱 건강한 모습으로 잘 지내고 다음 주 수요일 날에 다시 만나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